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 자유파 유튜브 연합토론회 공동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동생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브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석 TV의 강용석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성창경 TV 성창경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 패널석에는 앉지 못하지만 수많은 유튜브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목격자 K, 이영풍 TV, 이대남의 우회전, BJ 톨, 유튜브 온 에어, 플랜카드 TV, 푸마시 TV, 정동원 586 TV, 그리고 자유일보가 지금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것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총통 독재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한미 동맹을 지키고 대한민국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 6월 3일 날 치르시고 두 달 조금 지났는데요. 지난 두 달간의 이재명 정부라고 해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면 또 그런 어떤 평가, 개인적 평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됐는데 정청래보다도 앞에 16대에서 의정활동 시작하셨는데 정청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총통 독재라고 제가 명명하는데요. 이재명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고 총통입니다. 지금 국회를 이용해서 이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자가 재판도 안 받고, 세상에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되면은 받던 재판 안 받는다는 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제가 아무리 모든 법학자 변호사 물어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은 재판도 안 받고 또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제1야당을 해체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해놨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45명을 지금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발의를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지금 제대로 안 하겠다. 또 미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 전시작전 지휘권을 환수하겠다. 이런 것도 국방부 장관도 또 방위병을 국방부 장관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도 반미주의자, 그 정청래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 대표도 극좌 테러리스트입니다. 정청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한 미 대사 그레그 대사 그 관저 대사가 잠자고 있는 곳으로 한 20명이 그 대사 관저에 기거를 하는데 거기 새벽에 쳐들어가서 사과탄을 터뜨리고 또 폭발물을 터뜨리고 쇠파이프로 거기 걸려있던 당시 부시 대통령 초상화를 두들겨 깨고 거기 신나로 바닥에 불을 지르고, 이런 어떤 완전히 반미 극좌 테러리스트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여기 나오신 전환길 선생 같은 사람 보고 극우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극좌 테러리스트니까 보이는 게 전부 극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도 지금 대법원 또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해서 전부 30명까지 늘려서 임명하겠다. 그리고 방송도 지금 그저께 방송법 통과됐습니다. 방송장악법 이걸 통해 가지고 KBS, MBC, SBS 또 YTN, 연합뉴스TV 전부 다 사장도 자기들 노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 임명을 해가지고 또 바꾸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방송, 언론 또 노총, 민주노총 해서 노란봉투법 만들고 이래서 나라를 완전히 지금 거들을 내고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는 일당 독재 그리고 지금 총통 독재로 완전히 바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똑바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의 종을 울리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내부 분열에 빠져가지고 서로 내부 총질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제가 이 내부 국민의힘을 단합하고 또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 총통 독재의 무지막지한 인권 탄압 이런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또 교회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거기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70년 만에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극동방송이 6.25 직후에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 압수수색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신시대 50 때도 이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펴서 파이프를 두들겨 펴고 영동성당이나 조계사로 들어가도 그것도 압수수색 안 했는데 지금 멀쩡한 교회와 방송사를 압수수색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갑 정권에 맞서야 되는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정말 싸울 줄 모르는 정당이다. 아니 뭐 싸울 줄 모른다고보다도 이미 정당도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후보님의 기대가 역할이 좀 기대가 큰데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지금 유튜브 상에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큽니다. 사실은 이 한동훈하고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큰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인데 지금 자기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연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말하자면 관계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을 두 가지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준석 받은 표와 제가 받은 표를 합치면 이재명보다 많습니다. 바로 나누어지면은 지고 합치면은 이긴다. 이건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만 아니라 어느 나라 선거든지 우리가 뭉쳐서 하나로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에 나누어지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107석 아닙니까? 107석인데 거기서 내부 혁신안을 보면 45명을 내보내자. 그럼 45명 내보내면 62명 남습니다. 62명 가지고는 이재명의 장기 집권을 위한 4년 연임제 개헌, 이게 이재명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 대선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사실 이재명이 영구 집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100석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 이재명 총통 독재와 싸우는 것이 역사적인 소명이다. 저는 그것이 1번이다. 우리끼리 내부에 그걸 뭐 보아 넘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분열했는지 이런 것도 계속 내부적으로 노선 투쟁도 하고 또 싸움할 건 하지만 이재명과 힘을 합쳐서 모든 세력 합쳐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1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쯤에서요. 아니, 잠깐 두 번째 질문이요. 아니요, 하나만 요거 맞아 찍고 가시는 게 아니, 좋을 것 두 같습니다. 번째 답변까지 듣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당내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미 탈당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서 우리 당에 지금 당은 또 아니십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구속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 구치소 안에서도 뭐 옷을 벗었느니 뭐 누웠느니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도 감옥에 2년 반을 있어보고 2번을 가봤지만 감옥에는 어떤 기자도 접근이 안 되고 어떤 취재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누웠는지 이런 걸 누가 생중계를 하고 누가 이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 여기에 관련자를 다 문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구속돼 계신다. 임기를 못 마쳤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 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내부에 반성도 하고 또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뽑는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은 내부 분열로 탄핵되고 구속되고 또 이런 이재명 같은 범죄자 총통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독재를 하고 나라 재정도 거들내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뭐 남미의 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 당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거기도 구속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 가서 살다 온 분인데 저쪽은 지금 구속된 사람,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단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 때 대선이나 뭐 총선 때는 이렇게 뭐 합쳐갖고 가지만 지금 그 안에는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만든 당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껴안고 가자 하는 거는 분열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한동훈이나 뭐 거기에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곤란하다. 자, 숫자가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똘똘 뭉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자기가 배출한 대통령이 구속돼 가지고 지금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키자는 소리 구치소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 안 하고 구치소 앞에 가서 그 특검 들어오는 거 막는 그런 제스처도 하면 안 하는 이런 정당이 이게 살아있는 정당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고 어제는 부인을 소환하고 오늘은 당사자에 대해서 2차 그 구인 절차를 들어가고 이건 뭐 인간 사냥하는 것보다 더한 절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8.15 광복절 특사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야, 이 정당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력을 가져야 될 때고 그러다 보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빼야 됩니다. 전투력을 싸우는 군대 중에서 싸우기 싫다고 안에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뭉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 성명 위원장 말씀대로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는 또 내년 10개월 뒤에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뭐 이기지 않으면은 다시 또 저 사람들은 그걸 딛고 또 그다음 더 큰 독재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당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총질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치더라도 10명을 잘라내면 개헌저지선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끼리 싸우는데 쉽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서로 총질을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이 당은 해체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당을 해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큰 것은 주적이라고 하죠. 주적. 우리의 주적은 현재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그리고 남북을 합쳐보면은 김정은 아닙니까? 이 주적을 향해서 싸워야지 우리 내부는 따지자면 저도 결함이 많고 다 문제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적들에게 이로운 이적행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알고 싶은 거는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간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현재 우리는 오늘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8월 22일에 있을 우리 국힘 전당대회 때 당 대표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현재 김문수 후보와 장동 후보가 제일 우위에 있다면은 여론조사상 우리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 책임 당원들하고 국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조금 더 이래 그 당원들이 선택하는데 좀 정보를 주면 좋겠는 게요. 예를 들면은 장동혁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여기 후보 나왔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뭐 당 대표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구치소에 면회도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에서 배출한 우리 그 대통령이 아닌가 해서 무조건 같이 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자 했던 아스팔트에 지키고자 했던 당시 3월 달에 지지율이 51% 정도 되죠. 아스팔트에 나와서 탄핵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 그런데 일부 국힘 안에서는 아스팔트 세력 또는 광장 세력들을 뭐 거구다. 이래서 내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환길이가 국힘에 당가입하니까 전환길이가 왜 들어오냐. 거구다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윤의견 주장하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복귀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이 추구했던 가치들 그 보수주의 가치를 계승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힘 당 대표 후보 중에서도 윤과의 절연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전환기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브들도 마찬가지로 절대 국힘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면회를 바로 가실 건지 당대표 되면은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 보수 세력 같이 갈 것인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요. 저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저야말로 20년 이상을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부터 재야운동을 한 사람 아닙니까? 투쟁이라면 제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앞에서 제가 삭발을 하면서 투쟁한 사람 아닙니까? 과연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되느냐? 아니면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오랜 기간 조국 반대 투쟁부터 시작해서 이 투쟁이 합쳐져서 결국은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거 아닙니까? 모두 다가 절망하고 이제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정권교체 해냈습니다. 제가 그 핵심적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들이 저를 극우라고 하든 말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당선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지금 또 말씀드리고 이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또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런 것도 임명을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동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으냐? 지금 아니면 우리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운동 같은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제기구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겠느냐? 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몰스탄 같은 분은 오셔가지고 뭐 면회 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몰스탄이 면회를 가는데 전들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걸 다 나는 면회 간다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또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옥 생활을 2년 반 해보고 감옥에서도 많은 고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밖에서도 제가 모든 고문을 다 당했지만 감옥 안에서 고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혹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저렇게 인간적인 모욕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문제 얼마나 많은 옷이 TV에 보도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특검을 안 했느냐? 왜 그때는 한 번도 소환 안 하느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걸 같이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 나름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급소를 찌르고 적시적재 그 투쟁을 해야지 무조건 뭐 면회 가냐 안 가냐 누구는 간다 그러고 나는 투쟁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투쟁을 합니까? 누가 과연 지금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갖 고문과 투옥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싸워왔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민주화 투쟁이냐?
저는 민주화 투쟁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 2, 3단계. 지금 이제 진짜 민주화 투쟁을 해야 돼. 이재명 총통 포갑 독재,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노조, 종교 탄압까지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각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방송 장악법이 통과돼서 방송 전체가 이제 앞으로 더 안 볼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어용 방송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방송 아닙니까? 땡명 방송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유튜브를 점점 더 보게 되는데, 유튜브도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저 김문수만큼 또 유튜브를 아는 사람 누가 좀, 저도 유튜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는 사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호소를 드리고요. 지금 누가 말로 그럼 나 투쟁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투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지금 물려드릴 겁니다. 더 잘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 더 우리를 뭉쳐서 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바깥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합쳐가 이재명을 능가하는 그런 만약 지도자가 온다면 저는 바로 지금 사퇴하겠습니다. 예, 거기 덧붙였어요. 면회 가는 건 상징적인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겠느냐 아니면 내치겠느냐 이걸 여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5월 17일 날 6.3 대선 기간 동안에 국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 대통령 대선에 불리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해라. 당시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5월 17일 날 요청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출당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출당이든 탈당이든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셨던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출당 상황이라면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다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다 찾아뵙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과연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것도 청계천이 뭐 환경을 파괴하느니 4대 강이 환경을 파괴하느니 이러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시는 다들 지금 주장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하더라도 그분이 계엄을 한 것 아닙니까?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3조 이상을 갖다 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100억을 갖다 줘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은 절대 핵개발 안 하겠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미 돌아가셔버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버렸어요. 책임질 사람은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 책임 물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 안 하고 우리끼리 계속 총질을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패인이다. 우리가 나눠지고 우리끼리 총질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단결하고 저쪽은 분열시키고 공격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 통합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쪽은 뭐 아주 자잘한 당들이 많잖아요.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줄을 세워가지고 한 자리씩 줘가면서 당을, 또 조국 혁신당만 하더라도 상당한 크기인데 그 당을 다 끌어모아서 거의 190석 넘게 의석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바깥에 지금 뭐 언뜻 생각나는 정당만 하더라도 우리공화당도 당원이 50만이 넘는다고 하고, 또 황교안 대표도 나가서 자유와 혁신을 차렸고, 또 우리 고영주 변호사 오랫동안 자유민주당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과는 같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자유통일당은? 뭐 그거는 그 뒤에 따로 제가 만든 거는 그 뒤로 우리공화당 합쳤다가 우리는 빠져나가고 그건 딴 겁니다. 그런 당들과의 관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설정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합쳐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지금 일부 당내에서는 일부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극우 해가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동단결, 대통합, 빅텐트
덧셈 정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걸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 현실, 정치 상황 또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 상태, 지지 정도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지금 뭐 이거 이렇게 순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반 이재명 총통 독재 우리 범국민 대통합 빅텐트 이거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낙연 그 새미래당과는 어떻게 누구요? 이낙연 거기도 새미래 뭐 지난번도 했지만은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우리가 합치자고 한다고 그쪽이 또 합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선거 때도 해보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또 자기 당 사정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보면서 기본은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합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에서도 우리 다 나가겠다. 지금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데는 암참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U 상공회의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서는 못하겠다, 나가겠다.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이야기 듣고 같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인권 탄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고 아주 매우 예민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인권 탄압,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게 해가지고 또 그냥 감옥에 넣어가 재판하는 건 좋은데 특검까지 해가지고 공수처만이 아니라 특검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옷을 벗었느니 입었느니 누웠느니 앉았느니 생중계까지 하면서 인권을 탄압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권 기관에서 모두 다 예의주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국내에서 고립되게 윤석열 대통령 비록 서울구치소 갇혀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예.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유파 공동 생방송,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 중입니다. 김문수 외계 듣는다 시간인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과 협의하에 변호인 입회하에 그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렇게 협의를 한 데 따라서 그렇게 해서 곧 특검 사무실로 간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치루어지는 이 와중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인권 탄압과 인권 침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한 가지 그냥 단답 질문 드릴게요. 전한길 대표 있죠. 예, 저 사람 얼굴 좀. 저게 저 사람이 히틀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뭐 일타 강사로서 아니면 저는 스탈린입니까? 일타 강사로서 아주 인기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의 입당에 대해서 히틀러도 끌어안아야 되냐, 스탈린도 끌어안아야 되냐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 그 제정신일까요? 글쎄 뭐 그런 뭐 비유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전한길을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전한길 예. 우리 선생님 여기 나와서 계시지 자, 그러면 않습니까? 예. 이런 주장한 사람 당에 계속 남겨두셔야 돼요. 그건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 정청래를 비롯한 아니 그 윤희숙이가 한 더불당이 하는 말인데. 겁니다. 예? 윤희숙이가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숙 원장도 지금 아직 정치 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 정치 경험도 없는 자가 왜 여의도 연구원장을 해요? 연구원장만 하면 되는데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거를 맡아가지고 예. 너무 정치 현실에 안 맞는 내부 총질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점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표 되시면은 정리하실 거예요?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아마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단합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크게 단합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지금 안에 딱 분열되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으로 모이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계엄은 반대한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엄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반대하시겠지만 왜 계엄을 하려고 했을까?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발표를 하셨거든요. 자, 그걸 보면 취지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다가 감옥에 갔고 자, 범죄자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데서 제대로 된 성명서 한 장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모으는 게 지금 가장 큰 동력이고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갔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척하고 절연하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거기 실망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세우고 다시 지키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미 출마 선언문에 이 이재명 총통 독재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당내에 만들어서 모든 당 내만이 아니라 당 바깥에 있는 우리 인권에 관심이 많은 전직 대법관 출신이나 훌륭한 법조인 또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이 총통 독재 아래서는 제일 먼저 침해받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역사상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교회가 탄압을 받고 목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2번이나 중간에 임기를 못 마치고 관두고 다 감옥에 갇히고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그 주변이 아주 다 고초를 겪는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습니다.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연달아 우리가 뽑는 대통령 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김문수 외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과 맞서서 싸워서 제대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193명의 국회의원들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김문수 외에 누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밀겠습니다. 네, 그 답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친한파 흔히 그죠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파 세력들도 현재 이제 당 대표 후보로 조경태 후보 나와 있고 안철수도 그쪽인 것 같고요. 나와 있는 상태고 친한파들은 현재 우리 보수 유튜버들 이렇게 토론에도 반대하고요. 그리고 재난길에 대해서 빨리 나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후보님께서는 아니 친한파도 같이 가야 되고 다 뭉쳐야 된다. 107석 소중하다.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이제 우리 책임 당원들 유권자들은 지난주에 이제 장동혁 후보는 선명하게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어차피 친한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물과 기름 아닌가. 그래서 뭉쳐준 사람끼리 뭉치자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해 줬거든요. 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친한파 한동훈 비롯한 이런 세력들은 3번 속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가 국힘인 줄 알았는데 당론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버렸죠. 민주당 손잡고. 그리고 6.3 대선 때도 김문수 볼 별로 돕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광안리 가서 자기 팬클럽 모아가지고 뭐 그런 놀이하고 과자 먹으면서 개인 홍보하고 당원 가입시키고 그랬거든요.
많거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돕지 않았던 거고요. 세 번째가 이번에 내란 특검 때도 또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오늘 지금 이제 2차 집행에 나섰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 내란 특검 해가지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원래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형사 재판을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 재판 받고 있었는데 이 무리하게 3특검 만들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 내란 특검에도 누가 찬성했느냐 하면 바로 친한파들이 찬성했다니까. 국힘 당론을 어기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유권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야, 어차피 말이야 같이 뭉쳐가면 좋다 하지만 107서 소중하다 하지만 결국은 3번 속았던 것처럼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친한파들은 개헌을 하자, 이재명 장기 집권을 개헌하자 할 때도 아마 민주당 손잡고 또 내부 총질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럴 바에 차라리 뗄 거 떼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지금 전환길 프레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그 군데 왜 입당하냐? 그게 한동훈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빠지면은 네. 이게 전환길이 그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패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쳐야 됩니다. 너 범죄자 아니냐? 왜 너 재판 안 하냐? 너 왜 독재 안 하냐? 방송국 이렇게 아무리 저들이 전환길에 초점을 옮기려고 극우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재명을 때려야 됩니다. 이재명의 범죄 프레임, 이재명의 총통 독재 프레임, 이재명의 방송장악법, 이재명의 인권 탄압, 이재명이 교회를 압수수색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던지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우리끼리 서로 먹는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의 모든 투쟁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투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로 간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어디서 싸우고 무엇을 갖고 싸울 거냐, 누구랑 손을 잡고 누가 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조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좀 해서 국회의원 뺏지도 알고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그 전략 전술대로 따라가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들이 던지는 프레임, 극우 프레임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그 기밀 누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청래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 국힘을 해산시키겠다, 없애겠다. 근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진짜 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방송장악법도 그렇고 모든 법들을 지금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107석 가지고 뭐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대표가 되시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 정광석화처럼 몰아치는 이걸 막으실 거고, 뭐 예전에 저는 뭐 박근혜 야당 대표 때 사학법 투쟁 같이 장외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107명이 다 같이 국회의원 사퇴서라도 내놓고 대표 손에 107장을 사퇴서를 쥐고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뭐 분위기는 충분히 달궈지고 있다. 그 교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뭐 여러 분위기가 완성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표가 되시면 어떤 식으로 투쟁해서 지방선거까지 국힘을 지켜내고 승리를 이루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첫째는 저들이 우리를 해산시킨다고 할 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된다. 네. 제 주장은 그렇게 말하고, 왜 너희들이 3조 이상의 돈을 주고 김정은한테 그 당시에 김정일한테 갖다 주고 노벨상 타고 절대 북한은 핵 안 맞는다 해서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책임져라.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도 문제다. 그럼 저는 정청래 공부를 딱 해요. 저 원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정청래가 어떻게 주한 미국 대사 관저를 들어가서 거기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어떻게 현관 유리창을 부수고 부시 대통령의 초상화를 깨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사제 폭발물 터뜨리고 쇠파이프로 어떻게 폭행을 했는지, 신나를 어떻게 뿌렸는지, 이들이
어떻게 한미 관계를 해쳤는지 이런 걸 바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상대를 공격해야지만 우리가 방어도 되고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방어에 급급하고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들이 노리는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내부 분열과 내부 총질로 몰살을 하고 나면 김상욱도 보십시오. 김상욱이 저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저쪽은 우리는 108석에서 107석 되고 저기는 지금 193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내부 총질을 할수록 저쪽 의석이 점점 커지고 안 돼요. 그래서 국회 의석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의석도 하나의 투쟁 단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원내 투쟁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원외 투쟁 그리고 우리 당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당 외의 바깥 그래서 광범한 범국민 투쟁 국민 투쟁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 인권 국가와 힘을 합쳐서 인권을 지키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 강력한 범세계적 글로벌 투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겪어서 승리해온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 저놈 밉다 저놈이 뭐라 그랬냐 이거 아무리 해도 거기서는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싸우겠다 또 투쟁하겠다 하는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 제가 살아온 길 예, 그거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은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싸우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성장용 위원장도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네. KBS에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언론 투쟁이 뭐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지 않고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시잖아요. 그럼 우리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계속 싸워본 사람을 가지고 너 왜 안 싸우냐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예, 말로 싸우는 거하고 직접 몸으로 싸우신 거하고는 다르다. 말이라도 옳은 말을 해야지. 자꾸 우리끼리 자꾸 해가지고 우리끼리 현미경 들여다보고 너 잘못했지 않느냐 며느리 시어머니 같이 싸우고 이거 안 되죠. 그 집이 부서지는. 조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부정선거 관련한 이 증거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수렴을 하고 그 사람들 의사를 반영을 일부 해야 되는데 그 당은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그 함께 싸웠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님께서 선거를 너무 빨리 했다. 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선거 와중에도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었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겠다. 다만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려면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을 고치려면 151석이 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저들은 사전투표가 가장 맛있는 꽃감 아닙니까? 이거 절대 안 놓죠. 우리가 아무리 그 내놨고 없애자 이래도 쥐고 안 내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장은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라. 그다음 두 번째 사전투표의 문제가 그 투표만 왜 날인을 제대로 안 하느냐, 인쇄돼서 나오느냐, 그다음에 그걸 우송하는 가운데 또 그다음 보관하는 투표함의 보관 CCTV가 없느냐 이 사고가 우리가 CCTV는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개표 과정에 뭐 개수기를 쓰느냐, 뭐 그냥 수개표를 하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저보다 더 부정선거를 많이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 생활을 지금 30년 이상 하면서 부정선거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입회하고 재판하고 다 알아요. 그 제도가 뭐 문제고 현실이 어떤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고칠 기회가 지난 정권에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고치려고 하니까 선관위는 또 이게 재판부하고 전부 다 대법관이 또 선관위원장도 하고 각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하고 이래가 재판부와 지금 이 선관위가 행정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비리 부정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있는데 이 답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뭐 그 전에 나왔던 거다 이래가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적 개선과 선관위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별명이 많아요. 그 지난번 이제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자유파 지지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꽃꽃 문수, 문수 대통 뭐 그런 별명이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최근에 우리 유튜브나 SNS에서 후보에 대해서 별명을 부르기를 김승복, 김철봉, 김검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도 아시죠? 별명이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으신 건 좋은데 아니 김철봉이라는 예. 게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은 네. 거죠. 그게 왜 나쁩니까? 뭐 예.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게 안 된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는 왜 이러냐, 너무 이렇게 나가면 정치 못합니다. 예. 그만둬야 됩니다. 개의치 않는다. 저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과거에 우리가 탄핵 문제 있었고 이럴 때는 제가 선거 운동할 때는 나가 보면은 그냥 제 얼굴에 제 명함을 찢어서 던지고 침을 뱉고 그냥 뭐 욕을 하고 이런 거 다 이기고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제가 참고로 듣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재명 독재를 끝장내자. 이재명이 어떻게 우리 인권을 침해하고 어떻게 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주력해야지. 너무 제 발밑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너무 이야기하면은 큰 걸 놓칩니다. 예.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2,000을 넘어섰고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속도를 보니까 하여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당대표를 뽑을 때 단순히 당대표 1년, 뭐 2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기, 또 그리고 이 정치인의 미래 그리고 그 정치인이 단순히 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후보님 그 연세가 과연 그 앞으로 차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냐 또 그리고 그야말로 지방선거 때까지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단순히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보님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좌파 총통 독재로 가서 자유도 민주도 경제적인 발전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 다 결혼도 못 하겠다. 아기도 못 가지겠다. 가정은 이룰 수 없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와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할 수 있겠느냐에 모든 힘을 바치지. 내가 무슨 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더구나 몇 년 뒤에 다가올 무슨 선거에서 내가 또 나가서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는 다만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지 자리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을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이따가 영등포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저보고 전환길은 뭐 예를 들면 그 6.3 대선 기간 동안에 전환길은 도움이 안 된다. 또 윤석열도 도움 안 되니까 탈당해라. 그리고 전환길처럼 이런 아스팔트 세력들은 거구니까 오지 마라. 이래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친한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선대위 근처에 얼씬도 그러지 마라 해서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했느냐. 투트랙 전략으로 그래 선대위 못 가더라도 이재명 정권 사악한 정권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또 집회 그때
손현모 목사님 주도하는 세이버 코리아 말고 또 집회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근처에도 오지 마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김문수 당선시켜야 된다는 때문에 고발을 이번에 공직선거법만 관련해서 4개를 당했습니다. 부산경찰서에 다녀왔고 오늘은 영등포 경찰서에 가거든요. 좀 미안한 생각 없습니까? 예, 저를 위하여 고초를 겪으시는 우리 전환길 선생님의 그 고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되고 절대 저는 잊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잠깐만. 예. 그 우리 전환길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했다고 하는 그 집회의 정식 명칭은 종교 탄압 규탄 대회였습니다. 이게 대선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 탄압 규탄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제 팩트를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네, 계속하세요. 그 고발 당사자가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뭐 전환길이가 진짜 잘못해서 고발당했는가 따져보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관위라는 존재 자체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 2월 1일이었죠. 그 여론조사 공정 결과 선관위를 과연 신뢰하는가가 49%였고 한 달 보름 뒤에 3월 14일 날 한국갤럽조사 결과 선관위에 대해 신뢰하는가가 46%예요. 국민들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회사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그리고 878건의 비리 이런 걸 볼 때 선관위는 현재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에 대한 거라든가 전산화에 대한 그죠? 조작이라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또는 부정선거 아까 성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과거 이미 6.3대에서 끝났으니까 넘어가자. 야 자꾸 음모론 아니냐 뭘 자꾸 주장하냐 하는데 이게 과거 지향행이 아니고 당장에 지금 우리 이거 당대표 뽑는데도 여론조사는 선관위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올 이런 선거를 앞두고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문제 많은 선관위를 덮고 가자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또는 부정이 있었다에 대해 주장하면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받아서 공정선거도 그러면 음모론 아닌가? 공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그래. 공정선거인지 부정선거 있었는지를 깨보자. 그러면 확인해보고 나면 둘 다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서부도 까보고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장선에서 김 후보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10억을 현상금 걸었거든요. 선관위 안에서 내부자들이 결정적인 증거 자료 나오는데 10억 줄게. 이렇게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런 선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겠냐. 척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때 야 봐라 10억을 준다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부정선거의 의혹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나 제가 증거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지만 다만 그 내부의 결정적 자료를 가져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돈 나눠주는 걸 가지고 소비 쿠폰 나눠 그걸 모아가지고 100억, 200억 모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자 증거 가져 나와라. 100억, 200억 주겠다 하면은 아마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노력도 있고 이것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직접 선거라서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게 그때 말도 많았던 6.3 대선 때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자료거든요. 보시다시피 행안면에 총 유권자 수가 1906명입니다. 유권자 수가. 근데 총 투표자 수가 1533명이 투표했어요. 투표 많이 했죠? 어쨌든 1900명 중에 대략 1500명이 투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사전 투표자가 3100명이 투표했어요. 3100명이. 그죠? 그리고 당일 투표는 432명이 했어요. 422명. 그래서 422명. 결국은 이 유권자가 1900명인데 실제로는 3554명이 투표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안 저기 행안면에 네, 충분하니까 답변 들을게요. 네, 그래서 이만큼 보십시오. 그럼 이건 저는요 외지인이 2,000명이 와서 그 시골 동네에 와서 투표했다고 이거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중앙 선관위의 공개인 자료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역 주민 유권자는 1,900명인데 투표자는 1,500명 있거든요. 근데 외지인이 2,000명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과연 음모론인지 네. 아니라면은 직접 한번 깨보자 행안면을 그래요. 가지고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릴게요. 예. 네. 그건 하여튼 조사를 해야죠. 저 2,000명이 누군지 그 CCTV가 다 나와야지. 2,000명 한 명 신원도 확인하고 어디서 왜 왔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도를 또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가 지금 너무나 국민들 의혹이 많으니까요.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내가 하는 투표에 대한 믿음, 소위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투표율만 높이기 위해서 이 사전투표를 유지하기는 지금 한계에 왔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 단계에 맞다. 다시 한번 그건 따져보자. 알겠는데요. 그러면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이거 관련해서 특검을 할 생각이 있는지 행안면이라도 단 하나만이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니, 다 그거- 깨보자 이 뜻이거든요. 저는 고소를 하면 고발하면 저거는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특검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151표 이상을 받아야 특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3,132명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투표 자체가 사전투표제를 없애버리면 저거는 없어지잖아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죠. 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전한길 대표 질문은 그걸 마지막으로 네. 하고 짧게 질문, 짧게 답변하고 또 마무리 말씀까지 드려야 되니까 성창경 대표. 네, 뭐 부정선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이게 지금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여론 그 국민들 이 지지자들 이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만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부정선거 여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목소리를 좀 구체적으로 내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정선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은 이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가장 기반이 되고 근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당력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이재명 총통 독재, 방송장악법의 통과,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통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의 통과, 그리고 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기업이 다 탈출해 나가는 이런 데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정과제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 비율을 얼마 둬서 소위 포트폴리오 투쟁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무조건 나는 부정선거만 고치면 다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무시하자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영수 변호사 마지막 질문이요. 네, 지금 과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걸 여쭤보질 못했는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관세 협상은 이제 우리 자동차가 0%에서 15가 돼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아직까지 합의문 자체가 공개도 안 되고 반도체도 합의도 안 100%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지금 100%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협치라 그러면서도 우리 당을 해체하고 우리 당 제명시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익을 위해서 절대로 친북, 반미 이런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 1시간 예정해서 시작했고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장동현 후보와의 대담도 딱 1시간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똑같은 포맷으로 시간 똑같이 해서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요즘에 잠도 못 주무시고 화병이 나고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이재명 총통 독재가 중단되거나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총통 독재가 점점 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이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무차별적인 특검에 의한 인권 탄압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강요로 쓰고 또 각 주요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자영업은 다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 힘만으로 안 될 때는 바깥에 계시는 많은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과 연대해서 각 종교단체와도 연대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반드시 모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와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 체제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 우리 자유우파 공동 유튜브 생방송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 있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된 속보는 그 사고 우려, 부상 우려 등의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 집행 1시간 25분 만에 일단 중단됐다. 고 하는 소식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예, 알려드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 생방송 함께하신 자유파 유튜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렵게 시간 내에서 함께하신 김문수 후보에게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박수로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